네, 김여정의 표정에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부터 많은 얼굴들이 보여줬는데, 김정은의 표정, 김여정. 김여정이죠. 김여정의 표정에서 가장 특이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얼굴을 약간 들고 턱을 좀 보여주는 네.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강명도 교수. 네.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여정이는 참 여러 가지 직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책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손녀 아닙니까, 일단은. 네. 또 김일성의 손녀이고 김정일의 딸이기도 하거든요. 또 지금은 최고 지도자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으로서 그냥 여동생으로 그전 김종희 때처럼 김정일 시대는 김정일이가 도와줬는데 네. 지금은 반대로 김정은이가 김여정의 도움을 받고 뭐 도움 받는다는 것보다 보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 권력 중의 실세인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뭐 아주 그 외교 이런 정상급 외교라든가 이런 외교를 해보진 않았지만 뭐 유학 갔다 온 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렇게 꼿꼿하고 자세에서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감 만만한 것은 바로 신과 같은 존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흐트러짐도 없고 꼿꼿하고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바탕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저런 거 미리 다 예행 연습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예행 연습은 뭐 할 수도 있고 뭐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강병도 교수께서 말씀하신 분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국의 인천공항을 보면서 자기네 순환공항하고 비교가 됐을 거고 그렇겠죠. 또 우리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보면서 상당히 기가 죽었을 겁니다. 네. 그 사람이 기가 죽으면 일부러 뒤로 제끼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 일부러 오만한 표현을 지어야 됩니다. 아무튼 기 죽었다 고개 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임신을 하면 배가 나와가지고 뒤로 제껴야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임신한 자들은 배를 제끼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세 번째 이유는 혹시나 배가 무거우니까 뒤로 제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그 임신 가능성은 사실 네.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확인되지는 아니기 않았죠.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사견임을 밝혀두고요. 네. 그 김여정, 좋게 말하면 당당한 모습이었고, 좀 약간 도도한 느낌도 들었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보면 저는 특이한 게, 이제 김여정이 이제 청와대를 방문할 때 파란색 파일을 하나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네. 북한 대표단 책상 위에 유일하게 놓여있는 저 파란색 파일 안에 김정은의 친서가 들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좀 대표단에 올 때 저는 이제 김영남 위원장이 가지고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식 대표단이니까 김영남 위원장이 가져오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김여정 그 앞에 테이블에만 김여정 테이블에만 놓여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문장이 뭐 어떻게 썼냐면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국무위원회 휘장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국무위원회라는 게 지금 예전에 아시겠지만 김정일 시대에는 국방위원회가 사실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권한을 국방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 당대회를 거치면서 국무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국무위원회가 계엄령 선포권, 그다음에 정책 결정권, 뭐 전쟁 선포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준 저 네. 그림이 바로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는 바로 그 장면. 네, 그렇습니다. 네. 저게 뭐냐면 결국은 본인들도 이제 정상 국가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국방위원회 성군 정치 같으면 이게 군사 국가 이미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국무위원회로 바뀌면서 이제는 뭔가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왔고 근데 노동당 위원장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국가의 이름으로 다른 국가 원수에게 이제 친서를 제안하는 이런 식의 어떤 모양새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해내외 전체 조선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내면서 의의 깊은 올해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신부장. 저기서 이미 힌트가 나왔죠, 결국. 네, 그렇습니다. 예. 시급히 만나자고 했고요. 그러니까 통 크게 자기가 뭔가 하겠다는 걸 신년사에 이미 밝혔죠.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동아일보의 오늘과 내일 칼럼에 썼습니다만 북한에 이미 작년 말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제재를 뚫고 우리가 몇 년이나 갈 수 이런 회의를 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다수가 이런 제재로는 1년을 못 갑니다. 라고 해서 신년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남한을 끌어안고 미국을 설득하자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신년사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뒤로 북한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건이라는 걸 보면 꼭
6.15를 얘기하고 14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올해 1년 내내 가겠다는 거죠. 네. 지금 어쨌든 4월에 한미 군사 훈련만 위기를 잘 넘기고 미국하고 어떻게 대화를 접점을 찾아간다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6.15가 있고요. 8.15가 있고 14가 있고 계속 정치적인 계기를 만들어서 올 한 해는 어쨌든 대남 평화공사를 계속 펴겠다. 이런 암시를 이미 공개적으로 신년사에 한 거죠. 네, 김여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육성도 궁금하고요. 일거수일투족도 궁금한데 오늘 청와대를 찾아서 방명록을 썼는데 저 글씨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실장 뭐라고 적고 나왔습니까? 자, 평양과 서울이 우리 결의 마음속에서 더 가까워지고 통일 번성의 미래가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자, 김여정 이렇게 썼네요. 네, 자기 오빠 글씨하고는 뭐 많이 다르네요. 네네. 오빠는 옆으로 이렇게 쫙 45도 각도로 쓰는. 45도 그렇게 쓰는데 그래도 그 주름박도 썼고 한데 글씨가 참 독특합니다. 네. 독특하고 또 여성으로서의 특질도 별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조선, 민주주의, 인명 이런 그래요. 거 보면 그죠? 네. 그 오빠처럼 사선으로 쓴 게 많습니다. 강명도에서. 저건 어떤 책입니까? 네. 여자가 이렇게 다소곳하고 하면은 글씨 저렇게 저렇게 안 쓰죠. 네. 그런데 아마도 자유분방이 컸고 바로 이제 그 공주로 컸기 때문에 네. 저런 글씨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씨도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김영남 똑바로 글씨하고 썼는데, 저는 네. 저희 글씨하고 비슷하고 일반 사람 네, 글씨 일반 글씨하고 글씨고, 비슷한데 저기는 아마 공주 냄새가 좀 납니다. 지금 글씨에도 자기만 연습한 게 아니고 네. 그 누가 이제 가르친 선생이 분명히 저걸 있게 그 글씨까지 가르치지 않았나. 물론 네. 뭐 김정희도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자기 아버지 흉내 내면서 이제 사인도 하고 하는 걸 다 아버지하고 똑같은 글씨체로 가는데 뭐 글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김여정이가 친서를 가져와서 특사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는 그 자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저는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후순위에 이미 모든 걸 다 준비되어 있다. 이자도 다 많은 분들이 말씀했지만 비핵화가 문제인데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남북 관계 정상회담에서 아무것도 이뤄낼 것이 없거든. 네. 그러면 앞으로 한미 군사훈련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김정은이는 가만 기다리고 있다가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지만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회담을 하겠다. 그리고 네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잠시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가 와가지고 우리 대통령께 저렇게 친서를 자신 있게 전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밑 접촉한 것도 아니고 무슨 조율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런 것까지 다 타산을 해놓고 김여정을 보냈다. 저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이번 김여정이가 왔다 가면서 그 앞에도 이제 그 질문에도 있지만 상전벽해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한번 기대할 볼만하다고 봅니다. 네. 예. 과거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2번을 성사시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 회담이 성사가 되면은 오늘 이 상황,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특사를 보내서 문서로 제의하는 상황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렇죠. 그것 자체로 남북 관계사에 남을 건데요. 그러네요. 그리고 돌아보면 2000년에 첫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하는 첫 정상회담은 박지원 지금 전 대표가 제3국 말레이시아에서 제3국을 다니면서 네. 북측하고 네. 비밀 그 협상을 해가지고 총선 직전에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난을 받곤 했는데 그렇게 했고 2007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네. 자기가 직접 평양을 막 들락날락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가 조건이었냐, 뭘 줬냐 이렇게 아직도 그게 미국으로 남아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렇게 만들어졌던 두 정상회담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정상회담이 될 것을 지금 오늘 대내외에 선포한 거죠, 남북이. 네. 네, 오늘 오찬이었죠. 오찬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에게 했다는 얘기가 공개가 됐는데 본인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비서실장으로 정상회담 총괄을 했었다. 당시에 했던 합의사항 중에 백두산 관광을 하는 합의문이 들어있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정말 아쉽다. 좀 빨리 그 관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14선언하고 6.15 선언 두 가지 보면 사실 이제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북한에 대한 공동사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15 선언을 통해서 개성공단 문제가 됐고 14선을 통해서 북한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 방안들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서 남북 쪽에 이제 준비 단장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전을 이제 피력을 했는데 문제는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번에 평창 과정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있지만 네. 정말 우리가 핸드폰 하나 못 주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북한 대표팀들 우리가 삼성에 준 핸드폰을 유일하게 못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모든 것들을 다 유엔 제재위원회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정말 기름도 못 넣어주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상회담을 하면 합의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남북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남북이 합의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전에는 남북이 합의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북 문제가 더 이상의 남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도 이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정상회담을 하면 뭔가 합의사항을 내야 되고 그 합의사항에 뭐 물론 핵 문제가 있어야겠지만 나머지 또 지원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걸 한다고 하면 이거는 두 사람이 사인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저런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루어지기는 전체 그 유엔 제재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은 네. 상당히 힘들어진다고 봐야죠. 네. 네, 제가 그걸 좀 뭐 보완 설명드리면 백두산 관광 얘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14 공동선언 이전에 벌써 백두산 관광은 다 준비가 끝났었습니다. 아하. 끝났기 때문에 14선언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고 14선언은 주로 이런 겁니다. 해주공단을 만들고 네. 원산에 뭐 선박 불락 공장을 만들고 근데 철도 차량 기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개성하고 평양 간에 그 철도를 개보수하고 고속도로를 개보수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싸도 한 30조 적게 봐도 한 3조 정도 들어갈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유엔 제재 국면에서 북한에는 투자를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걸 14 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북한도 이걸 알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도 이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아마도 교류 협력 쪽으로 관광은 금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 쪽으로 그쪽으로 길을 뚫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김여정의 지금 일거수일투족 쪽에 모두 지금 관심이 집중의 네.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외적으로는 굉장히 좀 수수한 모습으로 온 것도 눈에 띄었고요. 저는 또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오늘 친필까지 공개된 마당에 김여정의 육성이 정말 듣고 싶었는데 문 대통령이 인사를 건넸을 때도 카메라 앞에서는 입을 전혀 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김여정의 육성을 지금 한마디도 듣지 못한 거거든요. 또 인사말 정도로 들은 네.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다 계산을 한 건가요? 외모부터 이 말투까지 다? 제가 봐서는 뭐 글씨도 내놓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도 하면서 인사말도 나눴기 때문에 그 뭐 자기의 뭐 음성이 뭐 효가 좀 짧아가지고 뭐 말을 잘못한다든가 뭐 이래서 뭐 그 음성 노출시키지 않는 건 아니고요. 지금 분위기상 올림픽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김여정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뭐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누구하고 대담을 나눈다더니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가 나와서 나 말 좀 할 테니까 좀 누굴 데려다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지금 모든 일정을 보게 되면 그렇게 무슨 김여정이가 나서 이야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친서를 전달하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평양을 초청한다든지 뭐 친서를 직접 가지고 자기가 특사 인물 역할을 맡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정도였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이 뭐 녹음되지 않고 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에서 이제 우리 기자들이라든가 다 나간 다음에 청와대 내부에 있는 기자들이 찍은 사진이고 다 보낸 거, 이제 보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뭐 특별한 의미보다도 그런 그 분위기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뭐 말을 좀 삼가하고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국정원장은 분명히 김여정의 목소리를 들었겠죠. 네. 그런데 김여정이 하기 싫은 거는 그걸 기자들 앞에서 해서 아하. 이렇게 채널A에 또 이렇게 방송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약간 우스개로 하면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을 수가 있고요. 목소리.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 그랬잖아요, 김정일이. 신비주의였죠. 근데 그거는 약간 우스개고요. 그 본질이 이거 같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요, 네. 표정이 지어져요. 네. 말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이 표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김여정은 철저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숨기고 오빠를 대신해서 지금 남한에 온 거잖아요.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톡도 들고 그 도도한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말을 하게 되면 웃을 수도 있고 약간 남한의 발전상에 놀란 것들이 표정으로 드러날 수 있고 그걸 평양에서 볼 거 아닙니까? 오빠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방송으로 나가는 그런 동영상에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그래서 그런지, 자, 김여정의 일거수일투족은 굉장히 철통 같은 경호 인력들에 쌓여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 원수급을 넘어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저도 이번에 그 경호원들 온 거 보면 사실 김영남 위원장한테는 별 경호가 그러니까요. 붙지 앞이 텅 않습니다. 비었어요. 네, 텅 비었는데 바로 이제 김여정 그 부부장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주변에 호위 총국 출신을 보이는 경호원들이 정말 둘러싸여 있어서 카메라 기자들이서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경호원들이 너무 키가 크고 잘 안 네. 보여서 그러죠. 김여정의 얼굴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더라고요. 그렇게 네. 못 잡아서 고생을 했다는데 아마 이제 오면 굉장히 경호에 신경을 쓸 겁니다. 또 하나 의미는 제가 볼 때 이제 아까 왜 말을 안 했는가 이런 의미를 보면 네. 결국 이제 그 특사라는 그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특사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 보낸 거기 때문에 그 메시지만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메시지를 뭔가 나올 때는 우리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언론에서 주목하는 게 그럼 김여정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 메시지가 뭔가 이걸 또 굉장히 또 해석을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김정은의 본질적인 메시지보다는 자기 메시지가 더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특사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즉 자신의 오빠인 김정은의 메시지만을 부각하기 위한 저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 정치적인 계기를 만들어서 올 한 해는 어쨌든 대남 평화공사를 계속 펴겠다. 이런 암시를 이미 공개적으로 심려서 한 거죠. 네, 김여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육성도 궁금하고요. 일거수일투족도 궁금한데 오늘 청와대를 찾아서 방명록을 썼는데 저 글씨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실장 뭐라고 적고 나왔습니까? 자, 평양과 서울이 우리 결의 마음속에서 더 가까워지고 통일 번성의 미래가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자, 김여정 이렇게 썼네요. 네, 자기 오빠 글씨하고는 뭐 많이 다르네요. 네네. 오빠는 옆으로 이렇게 쫙 45도 각도로 쓰는- 45도 쓰는데 그래도 그 주름박도 썼고 한데 글씨체가 참 독특합니다. 네. 독특하고 또 여성으로서의 특질도 별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조선, 민주주의, 인명 이런 거 보면 그죠? 네. 그 오빠처럼 사선으로 쓴 게 많습니다. 강명도 교수. 저건 어떤 책이죠? 네. 여자가 이렇게 다소곳하고 하면은 글씨 저렇게 저렇게 안 쓰죠. 네. 그런데 아마도 자유분방이 컸고 바로 이제 그 공주로 컸기 때문에 네. 저런 글씨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글씨도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김영남 김영남은 똑바로 글씨하고 잡는데, 저는 네. 저희 글씨하고 비슷하고 일반 사람 네, 일반 글씨하고 글씨고, 비슷한데 저기는 아마 공주 냄새가 좀 납니다. 지금 글씨에도 누가 자기만 연습한 게 아니고 네. 그 누가 이제 가르친 선생이 분명히 저 있게 그 글씨까지 가르치지 않았나. 물론 네. 뭐 김정희도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자기 아버지 흉내 내면서 이제 사인도 하고 하는 걸 다 아버지하고 똑같은 글씨체로 가는데 뭐 글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김여정이가 친서를 가져와서 특사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는 그 자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저는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후순위에 이미 모든 걸 다 준비되어 있다. 이자도 다 많은 분들이 말씀했지만 비핵화가 문제인데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남북 관계 정상회담에서 뭐 아무것도 이뤄낼 것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미 군사훈련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김정은이는 가만 기다리고 있다가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지만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회담을 하겠다. 그리고 네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잠시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가 와가지고 우리 대통령께 저렇게 친서를 자신 있게 전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밑 접촉한 것도 아니고 무슨 조율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런 것까지 다 타산을 해놓고 김여정을 보냈다. 저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이번 김여정이가 왔다 가면서 그 앞에도 이제 그 질문에 네, 김여정의 표정에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부터 많은 얼굴들이 보여줬는데 김정은의 김여정. 김여정이죠. 김여정의 표정에서 가장 특이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얼굴을 약간 들고 턱을 좀 보여주는 네.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강명도 교수.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여정이는 참 여러 가지 직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책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손녀 아닙니까 일단은. 네. 또 김일성의 손녀이고 김정일의 딸이기도 하거든요. 또 지금은 최고 지도자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으로서 그냥 여동생으로 그전 김종희 때처럼 김정일 시대는 김정일이가 도와줬는데 네. 지금은 반대로 김정은이가 김여정의 도움을 받고 도움 받는다는 것보다 보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 권력 중의 실세인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아주 그 외교 이런 정상급 외교라든가 이런 외교를 해보진 않았지만 유학 갔다 온 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렇게 꼿꼿하고 자세해서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감 만만한 것은
바로 신과 같은 존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흐트러짐도 없고 꼿꼿하고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바탕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저런 거 미리 다 예행 연습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예행 연습은 뭐 할 수도 있고 뭐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강병도 교수께서 말씀하신 분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국의 인천공항을 보면서 자기네 순환공항하고 비교가 됐을 거고, 그렇겠죠. 또 우리 이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보면서 상당히 기가 죽었을 겁니다. 네. 그 사람이 기가 죽으면 일부러 뒤로 제끼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 일부러 오만한 표현을 지어야 됩니다. 아무튼 기 죽었다 고개 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임신을 하면 배가 나와가지고 뒤로 제껴야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임신한 자들은 대개 뒤로 제끼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세 번째 이유는 혹시나 배가 무거우니까 뒤로 제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그 임신 가능성은 사실 네.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확인되지는 아니기 않았죠.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사견임을 밝혀두고요. 네. 그 김여정, 좋게 말하면 당당한 모습이었고, 좀 약간 도도한 느낌도 들었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보면 저는 특이한 게, 이제 김여정이 이제 청와대를 방문할 때 파란색 파일을 하나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네. 북한 대표단 책상 위에 유일하게 놓여있는 저 파란색 파일 안에 김정은의 친서가 들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좀 대표단에 올 때 저는 이제 김영남 위원장이 가지고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식 대표단이니까 있지만 상전벽해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한번 기대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네. 과거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2번을 성사시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 회담이 성사가 되면은 오늘 이 상황,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특사를 보내서 문서로 제의하는 상황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렇죠. 그것 자체로 남북 관계사에 남을 건데요. 그러네요. 그리고 돌아보면 2000년에 첫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하는 첫 정상회담은 박지원 지금 전 대표가 제3국 말레이시아에서 제3국을 다니면서 네. 북측하고 네. 비밀 그 협상을 해가지고 총선 직전에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난을 받곤 했는데 그렇게 했고 2007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네. 자기가 직접 평양을 막 들락날락하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가 조건이었냐, 뭘 줬냐 이렇게 아직도 그게 미국으로 남아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렇게 만들어졌던 두 정상회담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정상회담이 될 것을 지금 오늘 대내외에 선포한 거죠, 남북이. 네. 네, 오늘 오찬이었죠. 오찬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에게 했다는 얘기가 공개가 됐는데 본인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비서실장으로 정상회담 총괄을 했었다. 당시에 했던 합의사항 중에 백두산 관광 하는 합의문이 들어있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정말 아쉽다. 좀 빨리 그 관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14선언하고 6.15 선언 두 가지 보면 사실 이제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북한에 대한 뭐 공동사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15 선언을 통해서 개성공단 문제가 됐고 14선을 통해서 북한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 방안들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서 남북 쪽에 이제 준비 단장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전을 이제 피력을 했는데 문제는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번에 평창 과정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정말 우리가 핸드폰 하나 못 주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북한 대표팀들 우리가 삼성에 준 핸드폰을 유일하게 못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모든 것들을 다 유엔 제재위원회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정말 기름도 못 넣어주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상회담을 하면 합의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남북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남북이 합의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전에는 남북이 합의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북 문제가 더 이상의 남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도 이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정상회담을 하면 뭔가 합의사항을 내야 되고 그 합의사항에 뭐 물론 핵 문제가 있어야겠지만 나머지 또 지원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영남 위원장이 가져오는 게 당연한데 본인의 김여정 그 앞에 테이블에만 김여정 테이블에만 놓여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문장이 뭐 어떻게 썼냐면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국무위원회 휘장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국무위원회라는 게 지금 예전에 아시겠지만 김정일 시대에는 국방위원회가 사실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권한을 국방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 당대회를 거치면서 국무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국무위원회가 계엄령 선포권, 그다음에 정책 결정권, 뭐 전쟁 선포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준 저 네. 그림이 바로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는 바로 그 장면. 네, 그렇습니다. 네. 저게 뭐냐면 결국은 본인들도 이제 정상 국가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국방위원회 선군 정치 같으면 이게 군사 국가 이미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국무위원회로 바뀌면서 이제는 뭔가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왔고, 근데 노동당 위원장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국가의 이름으로 다른 국가 원수에게 이제 친서를 제안하는 이런 식의 어떤 모양새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해내외 전체 조선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내면서 의의 깊은 올해에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신부장. 저기서 이미 힌트가 나왔죠, 결국. 네, 그렇습니다. 예. 시급히 만나자고 했고요. 그러니까 통 크게 자기가 뭔가 하겠다는 걸 신년사에 이미 밝혔죠.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동아일보의 오늘과 내일 칼럼에 썼습니다만 북한에 이미 작년 말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제재를 뚫고 우리가 몇 년이나 갈 수 이런 회의를 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다수가 이런 제재로는 1년을 못 갑니다. 라고 해서 신년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남한을 끌어안고 미국을 설득하자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신년사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뒤로 북한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건이라는 걸 보면 꼭 6.15를 얘기하고 14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올해 1년 내내 가겠다는 거죠. 네. 지금 어쨌든 4월에 한미 군사 훈련만 위기를 잘 넘기고 미국하고 어떻게 대화를 접점을 찾아간다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6.15가 있고요. 8.15가 있고 14가 있고 지금같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걸 한다고 하면 이거는 두 사람이 사인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저런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루어지기는 전체 그 유엔 제재나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은 네. 상당히 힘들어진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제가 그걸 좀 뭐 보완 설명드리면 백두산 관광 얘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14 공동선언 이전에 벌써 백두산 관광은 다 준비가 끝났었습니다. 아하. 끝났기 때문에 14선언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고 14선언은 주로 이런 겁니다. 해주공단을 만들고 네. 원산에 선박 불락 공장을 만들고 근데 철도 차량 기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개성하고 평양 간에 그 철도를 개보수하고 고속도로를 개보수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싸도 한 30조 적게 봐도 한 3조 정도 들어갈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유엔 제재 국면에서 북한에는 투자를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걸 14 공동선언 이행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북한도 이걸 알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도 이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아마도 교류 협력 쪽으로 관광은 금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 쪽으로 그쪽으로 길을 뚫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김여정의 지금 일거수일투족 쪽에 모두 지금 관심이 집중의 네.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외적으로는 굉장히 좀 수수한 모습으로 온 것도 눈에 띄었고요. 저는 또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오늘 친필까지 공개된 마당에 김여정의 육성이 정말 듣고 싶었는데 문 대통령이 인사를 건넸을 때도 카메라 앞에서는 입을 전혀 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김여정의 육성을 지금 한마디도 듣지 못한 거거든요. 그 인사말 정도로 들은 네.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다 계산을 한 건가요? 외모부터 이 말투까지 다? 제가 봐서는 글씨도 내놓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도 하면서 인사말도 나눴기 때문에 자기의 음성이 효가 좀 짧아가지고 말을 잘못한다든가 이래서 그 음성 노출시키지 않는 건 아니고요. 지금 분위기상 올림픽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김여정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누구하고 대담을 나눈다더니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가 나와서 나 말 좀 할 테니까 좀 누굴 데려다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지금 모든 일정을 보게 되면 그렇게 무슨 김여정이가 나서 이야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친서를 전달하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양을 초청한다든지 친서를 직접 가지고 자기가 특사 인물 역할을 맡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정도였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